오늘 반찬 왜 이래? 어제도 이거 먹었잖아? 그럼 한 번 먹고 버려요? 명절에 가족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만든 거예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만들었어요. 갑자기 오늘따라 왜 그래?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요. 명절이 끝났습니다.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사흘이 지나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죠. 그 안엔 반찬통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치전, 잡채, 나물, 전, 탕국 식은 것까지 하나같이 정성스레 만들었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하나씩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명절 동안 주방에만 서 있었던 탓이겠죠. 그래도 가족들 먹는 모습 보면 뿌듯했으니까요. 여보, 밥 차렸어요. 저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답 대신 텔레비전 소리만 커졌어요. 종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밥그릇을 내밀었죠. 그런데 종수는 반찬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왜 이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왜 이래라니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차린 밥상이 몇 개였을까요? 하루 3끼, 1년 365일. 계산해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종수는 젓가락을 들어 김치전을 집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더니 씹는 둥 마는 둥 삼켰어요. 그리곤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도 이거 먹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죠. 밥상을 치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고마움이 사라진 게.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물이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러웠던 거죠. 거실에서 종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살 순 없다, 라고. 저는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곤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작은 메모장이 있었죠. 몇 년 전 딸 다연이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밥상엔 감사가 앉아야 한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는지 마음이 떨려서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음식들을 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옆에서 종수가 코를 골았어요.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통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잡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들었죠.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간장에 볶았습니다. 손이 시큰거렸어요. 나물은 시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알려주신 거였죠. 참기름 넣는 타이밍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치전은 종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바삭하게 부치려고 기름을 아끼지 않았죠. 튀김옷이 옷에 튀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마움 없는 밥상은 그냥 음식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켜진 게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달음이었어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죠. 종수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은 뭐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 반찬이에요. 종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이 밥상에 고마움을 다시 앉힐 거라고. 그게 어떤 방법이든 말이죠. 식사를 마친 종수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며 메모장을 다시 꺼냈어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밥상엔 감사가 앉아야 한다. 네, 그래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니까요. 저는 메모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 음식들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질 겁니다. 제가 달라질 테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반찬을 내고 있었어요. 종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죠. 그냥 먹고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다연이가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거였죠. 엄마, 다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제가 물었죠.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다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연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여주려고 주방으로 갔어요. 다연이가 따라왔죠. 엄마 요즘 어때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찻잔을 꺼냈죠. 하지만 다연이는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아빠가 또 뭐라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다연이는 믿지 않았어요. 제 딸이니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죠.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다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곤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종수의 그 말, 제 서러움, 그리고 메모장 이야기까지. 다연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 밥상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된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습관이라니요. 처음엔 사랑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진 거예요. 엄마가 밥 차리는 게, 설거지하는 게 다 당연한 일이 된 거죠. 저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다연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당연함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일 뿐이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연이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뭔가 해야 해요. 이대로 사는 건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좋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다연이가 웃었어요. 장난스러운 웃음이었죠. 밥상 좀 흔들어 봐요. 흔들다니? 아빠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알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다연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치마폭에 매달리던 아이였는데. 그래, 이젠 밥상 좀 흔들어 보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연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날 밤, 다연이는 제 옆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죠. 맞습니다. 습관이 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 없는 밥상은 그냥 음식일 뿐이고요. 저는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거라고. 밥상을 흔들어 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다연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응원할게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다연아. 다연이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방에 섰죠. 냉장고엔 여전히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꺼냈어요. 그리곤 식탁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음식들을 계속 내보기로 했죠. 종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 전쟁이니까요. 밥상을 지키는 전쟁. 저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습관은 사랑을 죽인다. 펜을 놓고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웃음이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종수가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당연함의 벽이 금이 가고 있다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종수가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종수가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봤죠.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다연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밥상을 흔들어 봐요. 네, 흔들겠습니다. 아주 세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명절 음식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죠. 하나씩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김치전, 잡채, 나물, 동그랑땡. 어제도 먹었던 것들이에요. 그제도, 그제도 먹었던 거죠. 종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들을 보더니 젓가락을 들었어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참고 있는 게 보였죠. 화요일도 똑같았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반찬, 같은 밥상. 종수의 인내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커졌어요. 한숨 쉬는 횟수도 늘었죠.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종수가 식탁에 앉더니 말했어요. 이게 뭐야? 또 어제 반찬이잖아. 드디어 터진 겁니다. 저는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바는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걸 몰라요? 종수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사랑의 흔적? 이게 사랑의 흔적이라고? 그렇죠. 명절에 가족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만든 거예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랑 아니면 뭐예요? 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여보는 그걸 몰랐잖아요. 밥상이 당연한 줄 알았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어갔는지. 종수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말없이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깨달음은 아픔 없이 오지 않으니까. 점심때가 됐습니다. 저는 또 같은 반찬을 꺼냈어요. 혼자 먹었죠.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녁 때 종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술 냄새가 났죠. 저녁 드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혁명은 외로운 것이다. 펜을 놓고 저는 웃었습니다. 스스로가 우스웠어요. 밥상 하나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건 밥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제였어요. 사랑의 문제였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반찬을 내놨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종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것도 먹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종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대답했죠.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요.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전해졌을까요? 제 마음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의 명절 음식들이 거의 바닥났어요. 이제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이 북적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종수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섰어요. 칼을 들고 야채를 썰기 시작했죠.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젠 당연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 순간 의미를 담아 하겠다고요. 그게 바로 식탁 혁명의 진짜 의미였으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명절 음식은 이제 다 떨어졌죠.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레 차린 거였어요. 종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전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요즘 집밥이 맛이 없어졌어. 종수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동네 친구 만수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만수가 물었죠. 그냥 뭐랄까, 맛이 예전 같지 않아. 마누라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제 손에서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경을 덜 쓴다고요? 제가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종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덥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종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종수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밥이 맛이 없어졌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일주일간 같은 반찬을 낸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수가 잘못한 거죠.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어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입맛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수가 불편해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는 걸. 변화가 불편한 거였어요. 제가 변하는 게 싫은 거였죠. 당연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게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화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신경 써서 차렸죠. 종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종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이었어요. 걸으며 머리를 식혔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흘러내렸죠.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종수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만수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미화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종수가 한 말 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바로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현 못하는 건 변명이 안 돼요. 표현하려고 노력해야죠. 만수 아저씨가 멈칫했습니다. 제 말에 뭔가 느낀 듯 했어요. 그래요. 미화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저녁 때 종수가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오, 김치찌개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만 내밀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수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그럼 됐네요. 식사가 끝나고 종수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려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종수가 멈췄어요. 제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종수가 돌아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야? 어제 만수 아저씨한테 한 말이요. 제가 신경을 덜 쓴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걸 알았죠. 그게 그냥 한 소리야.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보 마음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보 밥을 챙겼어요. 30년간 그랬죠. 근데 여보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종수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뒤에서 종수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홀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을 다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 믿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이 언젠가 종수에게 닿기를.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이 싸움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남편과. 저는 필요한 말만 했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달랐어요. 식탁을 차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먹기로요. 2개의 밥그릇 대신 하나만 꺼냈어요. 국그릇도 하나만 놓았죠. 제 자리에만 수저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으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밥그릇이 하나뿐인 걸 본 거죠. 나 밥은?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떴어요. 그 밥상엔 고마움이 앉아야 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그리곤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움이 돌아오면 같이 먹어요.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였어요. 저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장난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죠.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밥도 안 주고 뭐 하자는 거야? 밥은 줄 거예요. 고마움만 있으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고마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30년을 밥 먹었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30년 동안 당연하게만 여겼잖아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죠. 남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여보 출근 전에 밥 차리려고요. 손이 튼 날도, 허리가 아픈 날도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 골랐어요. 여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려고요. 돈 아끼려고 할인하는 것만 사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거지하다 손 베인 적도 있었어요. 기름에 데인 적도 많았죠.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 밥 차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근데 여보는 뭐라고 했죠? 오늘 반찬 왜 이래? 집밥이 맛없어졌어. 그게 전부였어요. 그건 말하지 마세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제 저도 지쳤어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럼 밥 줄 거야? 그럼요. 함께 먹을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나 회사 간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죠.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렀던 게 터진 거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울음이 그치고 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는 제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미화야. 넌 잘하고 있어.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 먹지 못한 밥이었죠. 저는 앉아서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진짜 변화의 시작.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계속 삐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제 싸움이었으니까요. 제 존엄을 지키는 싸움. 점심때가 됐습니다. 저는 혼자 간단히 먹었어요. 라면 하나 끓였죠.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었어요. 오래전에 사둔 책이었죠. 읽다 보니 해가 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만 읽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녁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거는 먹었어요. 나는 말씀드렸잖아요. 고마움이 돌아오면 함께 먹는다고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심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용기는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잠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나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결심이 우리 부부를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죠. 커피만 한 잔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와서 주방을 봤어요. 밥 짓는 냄새가 없었죠. 오늘도 안 해줄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네, 아직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곤 출근했어요. 말없이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변할 때까지겠죠. 점심때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김밥을 샀어요. 동네 김밥집 거였죠.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오후에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도 했어요. 집안이 깨끗해졌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남편이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장 봤어. 저는 놀랐습니다. 장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오늘 반찬 뭐 할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함께 만들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열었어요. 고등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였죠. 고등어 조림 재료예요. 저는 고등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기억했어요?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럼 같이 만들어 봐요. 저는 남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거 썰어주세요. 남편이 칼을 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썰었죠. 저는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뺐어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30년 동안 이렇게 했구나.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네, 그랬어요. 미안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요. 고등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함께 식탁을 차렸죠. 2개의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2개의 국그릇도요.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떴어요. 맛있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같이 만든 거니까요.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네. 그죠? 응. 우리가 만든 거라 더 그런가 봐.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대화하며 먹는 게. 여보, 네, 그동안 미안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내가 밥 차리는 거, 설거지하는 거, 알아요. 이제 알겠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깨달아줘서. 이제 달라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해. 우리는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설거지할 때였습니다. 내가 할게.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릇을 닦고 제가 씻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적었던 문장을 봤어요. 밥상엔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밥상에 감사가 돌아왔어요. 저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변화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메모장을 봤어요. 이게 뭐야? 제 다짐이에요. 계속 쓸 거야? 아마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 적어도 돼? 저는 펜을 건넸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말자.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젠 달라졌으니까요.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고맙습니다 말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웃 만수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미화 씨, 잠깐 나와봐요.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동네 모퉁이였어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던 건데 이제 그만두려고요. 혹시 미화 씨 해볼 생각 없어요? 저는 포장마차를 봤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어요. 김밥 장사요? 간단하게 김밥이랑 떡볶이 팔면 돼요. 미화 씨 솜씨면 금방 잘 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떨까요? 해볼게요. 만수 아저씨가 기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김밥집 하려고요. 남편이 놀랐어요. 갑자기? 네, 만수 아저씨가 포장마차 물려준대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 해봐. 응원해 줄 거예요? 당연하지. 다음 날부터 저는 포장마차를 준비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간판도 새로 만들었죠. 따뜻한 밥상. 제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왔어요. 김밥을 샀죠. 맛있어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포장마차로 왔어요. 여보, 저는 반가웠습니다. 손님 많았어? 네, 생각보다요.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더니 말했습니다. 설거지 도와줄게. 정말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남편은 뒤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김밥을 쌌어요.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부부였죠. 손님 하나가 왔습니다. 김밥 2줄 주세요. 저는 김밥을 쌌습니다. 정성스럽게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부부가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 좋아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가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도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인대. 실제로 행복하니까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이 일은 삶의 의미를 준다. 남편이 옆에서 봤습니다. 나도 하나 적을게. 그가 적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밥은 사랑이고 설거지는 사죄야.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사죄해요. 응. 그럴게.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안기는 게 매일이 바빴습니다. 아침에 장 보고 재료 준비했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포장마차를 열었죠. 남편은 퇴근 후 매일 와서 도왔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재밌어. 정말요? 응. 너랑 함께하는 거라 더 그래.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처음 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일 오는 분들도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한 줄이요. 떡볶이 포장 부탁해요. 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누군가 기다려주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분이 왔어요. 임산부였죠. 김밥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김밥을 쌌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요. 조심히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여기 김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음식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임산부가 가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들었어? 따뜻함이 느껴진대. 네, 들었어요. 내 마음이 음식에 들어가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따뜻한 밥상이에요? 맞아요.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어요. 저녁 영업이 끝났습니다. 남편 저는 정리를 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도요? 나 요즘 행복해. 예전엔 몰랐네.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응,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우리는 포장마차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김밥을 하나 꺼냈습니다. 둘이 나눠 먹었죠. 우리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죠? 사랑이 들어갔으니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사랑이 들어간 김밥. 네. 그게 바로 따뜻한 밥상이에요. 우리는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까지 멀지 않았어요.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을까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서러워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남편은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짜 부부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보, 응, 고마워. 왜요? 날 변하게 해줘서, 깨닫게 해줘서. 저는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 밥은 사랑이고, 설거지는 사죄라는 거. 그럼 평생 사죄할 거예요? 응, 평생.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잠들기 전, 저는 메모장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었던 문장들을 읽었어요.
밥상엔 감사가 앉아야 한다. 습관은 사랑을 죽인다. 입맛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용기는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다. 변화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정은 밥 한 그릇의 마음으로 다시 따뜻해진다. 메모장을 덮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꽃이 피었어요. 노란 개나리였죠. 저는 매일 아침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쌌죠. 남편은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고마워요. 남편이 김밥 하나를 사갔어요. 점심 도시락이었죠. 사랑하는 마누라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저는 웃으며 김밥을 쥐어줬습니다. 잘 다녀와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바쁜 하루였어요. 점심때였습니다. 다연이가 왔어요. 엄마! 다연아! 저는 반가워서 뛰어나갔습니다. 다연이를 안았죠. 소문 들었어요. 그래? 서울에서도 여기 김밥 맛있다고 난리예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진짜예요. 엄마 멋있어요. 다연이가 포장마차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아빠는요? 아빠도 많이 변했어. 다연이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용기 낸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야. 무슨요? 내가 말해줬잖아. 밥상을 흔들어 보라고. 다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해낸 거예요. 엄마 혼자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다연이도 함께 있었죠. 아빠. 다연이? 네. 엄마 보러 왔어요.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김밥 먹어봐.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니, 엄마가 만들고 아빠는 설거지해. 다연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변했네요. 응, 많이 변했지? 우리 가족은 함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옹기종기요. 저는 김밥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나눠 먹었어요. 맛있다. 다연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 아빠 행복하죠?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응, 행복해. 저와 남편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다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다연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연아.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저는 김밥을 쌌고 남편은 설거지를 했어요. 다연이도 옆에서 도왔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정리했어요. 다연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제가 말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연이는 씻고 제 방에서 잤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죠? 여보, 응, 행복해. 네, 정말. 나도 행복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변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네,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미래 계획을요, 꿈을요. 나중엔 가게를 크게 낼까?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작지만 따뜻한 거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제가 적었던 문장들을 읽었죠. 이렇게 많이 썼구나. 네, 제 여정이에요. 고마워. 이렇게 기록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니까요. 남편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가정은 밥 한 그릇의 마음으로 다시 따뜻해진다. 정말 그러네. 밥 한 그릇으로 우리가 달라졌어. 맞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포장마차로 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죠. 재료를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고. 남편이 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아침 커피 고마워요. 우리는 포장마차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좋다. 뭐가요?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아침부터 오는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김밥 한 줄이요. 저는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정성스럽게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을게요. 손님이 가고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뭐가 웃겨요? 그냥 좋아서. 저도 좋아요. 우리는 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멀리서 간판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밥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정은 결국 밥 한 그릇의 마음으로 다시 따뜻해진다고. 진심을 담은 밥 한 그릇, 고마움이 담긴 식탁.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진짜로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요. 영원은 없다는 걸요. 대신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심을 다한 한 끼 감사가 담긴 밥상.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걸.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응,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뒤로 하고요. 뒤돌아보니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녁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따뜻한 밥상.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